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게 된 커티스 음악원이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돌봄 없이 혼자서 유학 생활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에 못 다니게 될 상황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처음에는 커티스 가서 되게 좋아했는데 얼마 안 지나서 되게 위험했던 상황이 하나 발생했었어요. 제가 가서는 어렸기 때문에 나이가 홈스테이를 해야만 했는데 만 17세가 되면 기숙사를 갈 수 있고 그것보다 어리면 홈스테이를 꼭 해야 했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 할 집을 가정집을 하나 구해서 저랑 같이 지내게 된 룸메랑 같이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룸메가 나가보니 생판 모르는 백인 남자분이 누구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내던 집의 아주머니의 아드님을 찾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분이 생각하기에는 나이 또래가 비슷할 테니 제 룸메가 그 아드님이라고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갑자기 뭐라 하다가 경찰을 부르겠다 하더라고요. 저랑 룸메는 이제 수업 가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경찰을 부르겠다니 수업을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못 갈 것 같다. 그래서 사유를 얘기를 해야 된다. 항상 저희는 학교를 수업을 빼면은 그때 그냥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수상한 거죠. 제가 혼자 아팠으면은 혼자 수업 안 가면 됐는데 같이 사는 애 둘이 같은 수업을 동시에 같은 날 안 왔다 보니 의심스러운 거죠. 학교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해서 밝혀냈죠. 여기 경찰이 그렇게 듣는데 제 룸메를 붙잡고 캐물었대요. 학교가. 그러니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룸메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경찰이 온다 하니까 어떻게 뭐 갈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나라이기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집안 아드님이 어떤 마약 거래랑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판단하기에 그 집은 위험하다. 당장 짐 싸서 나와라. 이렇게 해서 강제로 저랑 제 룸메 친구를 뺐어요. 빼고 학교에서 좀 많이 먼 허름한 호텔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때 마침 저희 엄마도 와 계셨는데 저희 엄마는 완전 어리둥절 하셨죠. 같이 지내다 저 홈스테이 집에 있다가 갑자기 호텔로 가라니까 저희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그냥 저희 데리고 호텔로 가셨던 기억이 나요. 그 호텔 바로 앞이 노숙자들 무료 급식소였는데요. 노숙자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다 보니까 사람이 밤 9시 이후에는 잘 안 다녀요. 노숙자들 밤에 싸우는 소리, 건너편에서는 총 싸움도 나고 막 칼부림도 나고 하니까 진짜 위험한 동네였어요. 근데 저랑 룸메는 학교 수업 끝나고 오케스트라 끝나고 걸어서 그 호텔로 오면 밤 10시는 기본으로 넘으니까 되게 위험했어요. 근데 학교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그냥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지금은 돌아가고 2년 후에 기숙사를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다시 또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랬겠지만 음악하는 사람한테 중학교 때부터 대학 가기 전까지가 가장 많이 성장하는 시기라 그때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다들 악착같이 하는 시기인데요. 그런 시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한국에서 배울 선생님도 없고 여기 다른 학교에서는 앙상블이나 오케스트라 하면서 이제 실력하는 법도 배우는데 저는 그런 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저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죠. 저희 엄마도 굉장히 어이없어 하시고 그래서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학교에다가. 근데 학교가 조금 고집이 있는 분들이셨는데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돌아가야 한다. 다 너네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학교가 어떤 뜻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도 너무 잘 알지만 다른 가능성들을 조금만 고려해 줬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홈스테이를 알아볼 수는 없냐 했더니 절대 안 된대요. 아니면 기숙사를 조금 일찍 갈 수는 없냐 했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한 3일을 매일매일 찾아가서 했는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이 사실을 알렸더니 다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되게 힘들게 왔는데 다시 돌아가서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한 거죠. 뭔가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맞아요. 그냥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음날 다시 학교로 돌아가니 제가 다시 얘기했어요. 홈스테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알겠다. 그러면은 대신 조건이 있다. 학교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어야 되고 삼시세끼 다 줘야 되는 집이어야 되고 내가 학교를 갈 때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 픽업을 해줘야 되는 집이어야 한다. 그런 집이 가능해요? 없죠. 예, 없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몇 안 되는 홈스테이 집들은 학교에서 좀 많이 멀고 제가 전에 다니던 홈스테이도 되게 운 좋게 찾은 거였거든요. 근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유일한 방법은 이제 그냥 모든 집을 문 두드려. 네, 그렇죠. 다 두들겨야 하는데 예. 그래서 저희 엄마가 진짜 그걸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엄마한테 참 감사한 게 지금도 되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때 정말 모든 집, 동네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두들기시면서 제가 누구고 어디서 커티스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돌아가게 생겼다. 좀 도와달라고. 혹시 홈스테이 하실 생각이 있냐. 이렇게 모든 집을 다 방문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참 엄마도 하루 종일 이틀 동안 돌아다니셨어요. 그렇게 돌아다니시다가 운 좋게 어떤 정말 좋으신 흑인 부부 집을 마주쳤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한번 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잘 듣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커티스 다니고 첼로 하고 있다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래식 애호가이시고 이사도 거기 커티스가 있기 때문에 글로 오셨대요. 정말?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 연주를 많이 하니까 그거 보러 다니려고. 그래서 그분들도 너무 좋다고 또 홈스테이 가디언이라 하죠. 저희 임시 보호자가 되면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공연을 그냥 무료로 보러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너무 좋다. 자기는 언제든지 받아줄 생각이 있으니 당장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까다로운 조건을. 맞아요. 다 충족시키는 모든 집이었어요. 그 후로 제 밥도 가서 5kg가 쪘어요. 제가 밥을 너무 맛있게 잘해주셔서 하고 맨날 픽업 다 해주시고 가끔은 뉴욕으로 왔다 갔다 레슨도 가야 했는데 차로 2시간 반이 걸려요. 그것도 다 픽업 왕복 5시간 다 해주시고. 그건 부모님도 정말 하기 힘든 일인데요. 그렇죠. 해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한 분들이랑 순간이 많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정말 은혜네요. 정말.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또 저희 엄마한테도 전에는 솔직히 사춘기 때는 엄마랑 트러블이 좀 많았고 엄마가 잘 되라고 하셨던 잔소리들도 다 저한테는 좀 그냥 별로 좋은 말로 안 들렸었죠 그때는. 근데 엄마 사랑이 진짜 맞나? 막 엄마가 진짜 날 사랑하는 게 맞나? 막 이렇게도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정말 사춘기네요. 네. 근데 저희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해서 뭐든 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그런 생각을 사춘기 이후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 경험을 통해 저한테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맞아요. 관계도 회복시켜주시고 얼마나 거기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가 있는 동안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전 홈스테이보다 더 좋은 집을 구해주셨고 또 거기 학교 임원들 그때
같이 안 된다 하셨던 분들이랑 또 이번 기회로 되게 친해졌어요. 아. 그래서 학교 생활도 되게 수월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시구나. 정말. 예, 정말 든든하다. 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불가능은 없다. 정말 네. 그 힘든 것처럼 보였던 일이 정말 더 은혜의 일이 되었던 경험.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음악 봉사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봉사를 뭐 하고 싶다고는 생각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갖고는 있지만 그걸 사실 어떻게 봉사해야 될지를 몰라서 또 생각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또 어떤 계기로 봉사를 하게 되셨고 또 주로 누구에게 또 어디에서 봉사를 하시나요?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시고 네. 하나같이 마인드가 가진 게 있으면 나누는 걸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 주변에. 그래서 그런 맞는 음악가들끼리 같이 봉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 봉사했던 거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마음 맞는 친구 3명이랑 같이 병원에서 서울 적십자병원에서 같이 연주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어려서 네.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때는 그냥 연주가 재밌고 연주 그냥 같이 호흡 맞추는 게 재밌으니까 그냥 어떤 연주 기회라도 저는 그냥 재밌게 했었죠. 그냥 게다가 또 혼자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한다니까 신이 나가지고 네. 가서 막 신나게 연주를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어디가 불편하시거나 좀 많이 아프신 환자분들이셨는데 공연이 끝나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중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너무 잘 들었더라고. 너무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좀 암으로 많이 편찮으신 분이셨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듣는 동안에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너무 마법 같은 순간이었다. 아픔도 있고. 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제 눈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정말 단어 보람차다 할 때 보람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알겠더라고요. 되게 뭉클하기도 했고 오히려 저는 봉사를 하러 제가 왔는데 오히려 뭔가 제가 더 힐링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더 보람찬 것 같고 가슴 따뜻해지고 네, 그래서 정말 봉사 연주라는 거는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지온일 씨가 만든 안녕 오케스트라라는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는 용지온일처럼 다문화 가정에서 자랐거나 아니면은 입양이 되었거나 아니면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많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한 애들이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너무 힘든 아이들이 모여서 음악으로 소통하는 오케스트라인데요. 그 아이들과 같이 콜라보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코칭도 해주고 제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고아원에 가보니까 별별 아이들이 다 있더라고요. 사람이랑 말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너무 우울해서 손목을 딱 걷었는데 다 칼자국이 너무 많은 아이들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없이 자란 아이들이 되게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없어서 슬프지 않냐라는 질문, 제가 물어본 건 아니지만 질문에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모른다라고 경험이 없어서. 예, 그게 무슨 느낌인지 모른다고 대답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떤 아이들은 너무 난폭하기도 했고 어떤 아이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어요. 근데 오히려 걔네가 너무 성숙한 거예요, 저보다도. 그런 아이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느낀 게 분명 음악을 연주하기 전까지는 이러이러한 사연들이 있는 아이였는데 음악을 연주하고 나니까 그냥 모두가 하나같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데 음악의 힘은 대단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후에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루게릭병 환자들이랑 같이 콜라보를 한 적이 있어요. 루게릭병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의료 시설이 있는데 거기 학교랑 되게 가까워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커티스 공연을 보러 오시더라고요. 되게 음악을 좋아하세요. 근데 본인들도 음악을 배우고 싶었다. 근데 알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라는 걸 되게 농담처럼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그게 농담처럼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랑 같이 음악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을까 해서 학교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었어요. 거기서 생각해낸 곳이 마음 맞는 친구들 몇 명을 같이 모아서 같이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아이들한테는 그림을 그리라고 하고 루게릭병 환자들한테는 이제 기계로 말을 하니까 그걸로 가사를 붙여서 저희가 약간 영화에 보면 약간 배경음악 분위기만 약간 슥 주는 음악들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서 약간 시 낭독하듯이 그렇게 시를 만들고 음악을 듣고 시를 만들고 낭독하는 것도 했었고 음악을 듣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듣고 음표에 맞춰서 가사를 붙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창작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그 외에도 한국 와서도 다른 어려운 친구들이랑 같이 콜라보도 많이 했고 코칭도 많이 했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느낀 게 정말 모두가 사실은 다 행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하고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음악가가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이 연주를 영원히 할 수 있잖아요. 죽기 전까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형편이 안 된다고 티켓이 비싸서 아니면은 한 번도 그런 환경에 노출된 적이 없어서 음악을 듣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되게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봉사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이런 취지를 잊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해요. 음악을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아까 뭐 암에 걸린 분도 그렇게 느끼셨지만 그분들도 그 순간에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음악을 같이 하고 정말 류게릭병으로 꼼짝 못 하시는 분들이 자유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윤수 씨는 아주 특별한 꿈을 갖고 있다고 들었어요. 의사 같은 첼리스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꿈인데요. 본인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꿈을 꾸셨을 것 같고 또 음악 봉사를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꿈을 꾸게 되신 건가요? 네, 음악 봉사를 통해서 의사 같은 첼리스트가 되고 싶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봉사활동을 하기 전 그냥 음악을 할 때도 너무 힘든 순간이 많았고 꼭 음악 때문이 아니더라도 그냥 주위에서 일어나는 개인적인 일들이라던가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로 힘들 때 보통은 다른 사람이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기도 하지만 저는 그 역할을 음악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음악이 언어가 끝나는 곳에 음악이 시작된다고 모차르트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에 참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음악은 항상 저에게 언어로 뭔가 다가오는 것보다 그 항상 이상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줬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치료가 되었어요. 위로가 아니라 저한테는 치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음악은 들으면서 제가 상상하는 게 항상 맞잖아요. 정답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감정을 공감해주는 게 음악인 것 같았고 뭐 친구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느꼈던 거는 음악이었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가 해야 되는 사명감에 좀 묵직함을 느끼니까 정말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느끼는 게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 경험을 갖고 제가 치유받았던 경험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누군가 음악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가 경험했던 거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많은 음악가들이 이제 뭐 교수가 되겠다, 연주자가 되겠다, 뭐 다양한 꿈들을 갖고 하는데 윤수 씨는 누군가를 치료하는, 음악을 통해 치료하는 그런 첼리스트가 되겠다. 그렇게 꿈을, 정말 너무 멋진 꿈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윤수 씨 찬양을 내가 들으면서 정말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소리가 말소리로 저는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윤수 씨의 그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는 그 따뜻하고 깊고 부드러운 그 윤수 씨의 그 마음이 정말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도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우리의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유함을 경험한 우리 윤수 씨가 하나님께서 그 상한 자녀들을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같은 마음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셨지만, 그 의사 같은 첼리스트가 꿈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이미 드린 윤수 씨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윤수 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제게 삶의 재미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좌절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제가 우울할 때 우울하지 않을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제 사명이 뭔지 알려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제 삶이 보람차다고 느낍니다. 요즘에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삶이 재밌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쵸? 다 힘들다고. 근데 우리 윤수 씨는 삶의 재미를 하나님을 통해서 느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윤수 씨의 삶을 통해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행복하고 보람찬 삶, 맡겨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주의 많은 자녀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결국에는 윤수 씨가 만난 참 좋으신 하나님을 그분들도 발견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수 씨의 감사의 찬양을 한 곡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찬양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연주할 곡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다윗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인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또한 제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거, 그리고 제가 앞으로 행할 길을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찬양하고자 이 곡을 선정해 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첼리스트 여윤수의 찬양의 고백으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세요.